사춘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주로 학년기 후반부터 청소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정서적으로는 보호자의 돌봄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자아를 형성하려고 하고 또 독립하려는 성향도 보일 거예요. 이런 사춘기는 당연히 비장애 아동뿐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한테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 아동은 그 변화를 이제 스스로 이해하거나 조절하려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보호자의 세심한 이해와 각별한 지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아이도 못지않게 혼란스럽겠지만 부모도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매우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동기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발달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보호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사춘기는 한마디로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예요. 또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아이를 더욱 존중해주고 해야 하는데 아이 스스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를 보호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아이 스스로 그것이 뭐가 됐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춘기 발달 장애 아이를 지도하려면 한 3가지 정도 제가 더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한테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로 하는 행동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마지막 3번째는 목표 행동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보다는 그 행동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아이한테 결정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는 이제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선택적인 지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동기에는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시키고 지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인기에 자립해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호자의 지시를 듣고 수동적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아이한테 시키는 말을 바꿔줘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열도록 할 때 문 열어 라고 하기보다는 문 열어줄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을 왼손으로 열래? 오른손으로 열래? 하는 것처럼 권유형이나 선택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형으로 우리가 지시를 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의 힘을 또 키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냥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네가 도와줘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 고마워처럼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말로 칭찬을 해주면 더욱더 이런 자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유념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행동을 정할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고 할 줄 모르는 거는 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가르치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 기술이나 자조 기술에 좀 많이 치중하게 됐었죠.
사춘기 시기는 아이가 이제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아이가 성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의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까지는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고르고 읽고 하는지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아이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목표 행동으로 삼아서 즐거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이런 목표 행동이 아이가 더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인기가 되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흥미의 대상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게 되는 이제 우리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자꾸자꾸 체험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발달 장애 아동한테는 앞으로 자립에 필요한 행동이거나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목표 행동을 정해서 이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행동의 성취 기준을 세울 때 어릴 때에는 막 몇 퍼센트 수행률을 보였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많이 기록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그 행동 과정에서 예를 들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버렸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호자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아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면서 지도해야 할 것 같아요. 육아의 최종 목표를 자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동안 배워온 것들을 열심히 사회생활에 이제 발판 삼아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하면 이제는 정말로 아이가 성인기에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줘야 해요. 사춘기 발달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면 좋을까요? 자녀를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르치는 상향식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정해진 목표 행동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향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동기에는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제 사춘기 때부터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때 보호자가 가장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적절히 조절하는 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마트에서 장 보는 행동을 가르친다고 할 때를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가 마트에 가서 원하는 것을 들고 계산대로 갖고 점원이 4,300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동기였으면은 아마도 이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덧셈, 뺄셈,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수를 잘 모르는 사춘기 발달 장애 아이여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마트에 가서 계산을 직접 현금으로 한다기보다는 점원한테 체크카드를 건네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아이가 거스름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가르쳐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장 보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를 가르치려는 거를 포기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장 볼 때는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되 집에 돌아와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다음 그때 또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춘기 발달 장애 아동의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가 크게 언젠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식 방식이 좋다, 뭐 하향식 방식이 좋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내면서도 가능한 만큼의 기초는 꾸준히 쌓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식을 언제쯤부터 조율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은 이제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맞춰서 그리고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이 해치지 않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시기는 한마디로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아이한테도 중요하게 배워야 할, 또 꼭 가져가야 할 필수 과제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기 자립을 위해 아동이 반드시 익혀야 할 과업과 기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가 기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를 위한 자기 관리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를 위한 소통 기술이에요. 첫 번째로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은 사회적 에티켓이랑도 굉장히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립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는 신변 처리, 요리, 청소, 빨래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 기술은 시간관리나 위생관리 같이 나중에 자기관리 기술까지도 확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가 기술로 취미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기 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이 많을수록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아이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뜨개질이나 모형 만들기, 악기나 이런 취미 생활들을 꼭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동호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대인관계에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는 자기 통제를 위한 자기 관리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가 성인기에 자립해서 생활하려면 다른 사람이 정해지는 스케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과표나 체크리스트 이런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습관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또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보니까 꼭 익혀야 되는 기술인데요. 이 능력을 키우면 감정적인 관리까지 확장시킬 수 있고 결국 아이가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도 같이 키워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 기술인데요.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고,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또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도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많이 경험을 시켜주면서 도와주면 너무 좋겠죠. 마지막 5번째는 대인관계를 위한 소통 기술인데요. 사람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제 아이는 보호자의 품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또 부모님이나 보호자, 다른 보호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이런 소통 기술들이 더 발전이 돼서 다른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도와주고 또 자립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 이 5가지 과제들은 사춘기 시기 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배우고 천천히 익혀온 것들인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기술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제 아동기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의 감각이나 어떤 행동 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강점은 살려주고 사회성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느리더라도 분명히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행동들인데요. 너무 당연하고 매일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상생활 기술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행동연세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자립을 위한 생활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동연세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하나의 기술을 완성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손 씻는 거라던가 뭐 세수하기, 뭐 얼굴에 로션 바르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로션 바르기를 한번 예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로션 앞에 가서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로션에 손바닥을 놓고 이제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손으로 로션의 뚜껑을 눌러서 2번 펌핑을 해주고, 네 번째는 이제 이마, 코, 볼, 턱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양손으로 이마와 볼 부분을 이렇게 펴 바르고, 6번째 이제 콧볼 이런 부분들도 발라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톡톡톡톡 7번째 두드려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거울을 보고 잘 발라졌나 확인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기술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행동연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가르칠 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아이가 더 잘 이해하고 행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또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해야 될 순서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쉽겠죠. 또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고 이 자료만 봄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도 레시피 같은 것들을 아이와 함께 보면서 만들기를 하다 보면 이 레시피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가 순서를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시피 같이 뭐 그림을 이용한 그림처럼 활용을 해도 괜찮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에 알맞게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조리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